이번 하반기 여러분의 연애판이 생각보다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이 되거나 관계 안에서 답을 드디어 확인하게 되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감정만 뜨겁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리딩에서는 단순히 하반기 연애운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연애가 될지,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그리고 연애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 앞에 4장의 카드 덱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에 먼저 들어오는 카드,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 이번 하반기 연애운이 되게 묘하게 흘러가는 게 보여지네요. 처음부터 막 핑크빛으로 부드럽게 시작된다기보다는 초반에는 조금 복잡하고 우리 1번 분들의 마음도 조금 헷갈리고, 또 상대가 있다면 상대방의 태도도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흐름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리가 되고 완벽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할래 말래라면서 좀 애매하던 것들에 있던 것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반기까지는 우리 1번 분들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을 계속 봐야 하나? 아니면은 내가 이 관계를 계속 기다리는 게 맞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는 할까? 라는 식으로 마음에서 답이 안 나온다 라고 하는 상황들이 좀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요, 그 애매했던 것들이 하나씩 선명해질 겁니다. 특히 우리 1번 분들 하반기에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 1번 분들에게 조금 더 진지하고 현실적이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그 인연을 우리 1번 분들께서 꼭 잡아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연애운의 목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상대로 봤을 때는 말을 엄청 잘하진 않아요. 막 우리 여자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남자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구나 라는 느낌보다 좀 이 사람 되게 신중한 성격이네, 믿음직스럽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특히 처음부터 막 들이대고 꼬리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1번 분들의 올해 하반기에 정말 찐 인연은 말이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의 카드에서 나랑 좀 잠깐 즐겼다가 그냥 흐지부지, 즐겼다가 흐지부지 되는 흐름이 같이 보이다 보니까 우리 1번 분들은 나의 인연의 짝을 꼭 잘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딱 찾아왔을 때 우리 1번 분들께서는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그냥 친절한 건가? 이게 호감인가 예의인가? 라고 좀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분의 성향 자체에서는 나는 가볍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라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이는데, 기본적인 성향은 되게 칼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1번 분들에게는 한없이 좀 부드러운 표현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해 주실 상대방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신중하긴 해요. 관계를 가볍게 시작했다가 가볍게 끝낼 거면 애초에 관계를 시작도 안 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상대방이 정말 칼 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1번 분들에게 강렬한 이끌림을 느끼게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의 하반기 연애의 흐름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이게 진짜 괜찮은가? 좀 쓸데없는 사람들 말고 좀 제대로 된 사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이 점차 정말 찐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 1번 분들도 이 사람이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되고, 이 시간 낭비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사실 포인트긴 합니다.
왜냐면 7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7월 달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뉴페, 구페, 뭐 옛날에 알던 사람들 연락 오고 좀 쉽게 말해서 마음이 괜히 신경 쓰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도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좀 자극적인 사람들, 그냥 잠깐 놀 수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지 이게 딱히 뭔가 정말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임팩트를 바로 발견하기나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우리 일본 분들께서 이 사람이 맞나? 내가 신경 쓰는 건가? 라면서 좀 헷갈려 한다. 그런데 7월 달 당장의 선택을 내릴 필요는 절대 없다. 그래서 관계가 안 풀린다라기보다 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스스로 한 번 더 체크해봐라 라고 하는 달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7월 달에는 급한 결정 내리지 말자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8월 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 4번 카드가 나왔죠. 그 전 달에 완주 5번 카드로 하나 정신없어 죽을 뻔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달 8월 달에 검 4번 내가 너무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라 체력이 똑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8월 달은 좀 살짝 숨 고르고 조금 쉬고 이런 달에는 뭔가를 억지로 하는 달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가오는데 그냥 조금 받아주되 내가 먼저 노력해서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일본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지금 7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8월 달에는 뭔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에 가깝거나 혹은 상대방과 우리 일본 분들이 서로가 바빠서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락이 좀 템포가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원래 데이트를 일주일에 한 번은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한다거나 그래서 끝이 난다라는 달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상대방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의 메인은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노력을 해주고 누가 나한테 돌아오고 누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냐를 포인트를 생각해서 한번 이성들을 잘 가려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월 달 제가 봤을 때 우리 일본 분들은 9월 달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같이 살게 되거나 약속이 잡히거나 선자리를 가게 되거나 모임이나 나의 생활권을 안에서 관계 자체가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달에는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색다른데 라고 하는 임팩트가 있는 인물이 짜잔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시는 분들 9월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9월에 전반적으로 좀 가깝게 들어오는 사람이 하반기 전체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중요한 인물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면 약속을 잡던지 시간을 내서 우리 일본 분들하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거나 일본 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챙겨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상대방에서 움직임이 시작이 될 거다. 제대로 된 움직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이 달에는 사람의 태도를 한번 잘 파악하고 지켜봐 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10월 달은요, 조금 이상하게 애매해질 수가 있네요. 이건 이 들어왔던 사람이 별로라서라기보다 일본 분들이 해왔던 연애 방식과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의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나를 확 흔들어주고 확 그냥 이런 이성적인 이끌림이 너무 강력해서 스파크가 파파파팍 튀는 느낌이었다면 이 사람은 좀 신중하고 진지하다 보니까 얘가 정말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게 확실한 거야 라면서 좀 나를 애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나는 이 정도의 시그널이면 얘가 나한테 분명히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더 빨리빨리 이렇게 좀 진전이 돼야 되는데 얘는 도대체 나랑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나 봅니다. 이게 사랑인가? 정말인가? 라면서 좀 못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조금 딜레이를 거는 이유가 일본 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이 이 좋은 사랑, 정말 진정한 연애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스킨십도 조금 느릴 수 있고요. 또 데이트
데이트의 빈도도 억지로 조금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일본 분들을 나름에는 배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 나 일본이 혹시나 불편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브레이크를 스스로 걸어주는 거라고 보이니까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아, 좋은 사랑이 꼭 처음부터 이렇게 막 스파크가 뛰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깨닫기 위해서 좀 10월 달을 그렇게 보내질 수가 있다. 그런데 11월 달 컵 8번 카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일본 분들이 원하는 상대는 맞지만 나와 연애 패턴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게 썩 그렇게 뭔가 진심인 것처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나 그냥 안 할래 라고 될 가능성이 높나 봐요. 근데 이 인연이 정말 진심된 인연인데요. 두 분이 조금 일찍 만났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2027년에 되어야 비로소 인연이 확 엮이는 인연이었어야 됐는데 일본 분들이 뭔가 좀 연애적인 스트레스 막 이러다가 나 평생 연애하지 않겠다는 둥, 나는 연애 생각이 없다는 둥,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변해져 갈까봐 우리 일본 분들에게 그나마 조금 너한테 이런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미리 보기 해주신 느낌은 있어요. 근데 미리 보기 해줘 놓고서는 계속 나오는 게 없잖아. 발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이 답답해서 나 모르겠다라면서 딱 백기를 들 수가 있는 게 바로 11월 달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기대를 내려놓게 되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계속 미뤄왔던 것들을 아, 안 되겠어 라면서 정리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라 혹여나 지금 자꾸 막 자잘자잘하게 들어오는 인연들을 정리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 괜찮게 들어오는 요 인연은 정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정리는 슬픈 정리라기보다도 더 좋은 사랑을 만나기 위한 정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2월 달에 데빌 카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7월 달처럼 막 복잡하다, 시끄럽다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이 7, 8, 9, 10, 11월 달까지를 견뎌오고 지내오시면서 일본 분들 입장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고 가장 못 잊고 가장 생각에 오래 남는 인물 하나가 12월 달에 등장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두 분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묘하게 이끌려서 있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고 상황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아, 감내해야지 모르겠어람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금 만나서 콩짝콩짝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일본 분들은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연애를 하던 간에 올해 하반기는요. 일본 분들이 상대방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반응 하나에 우리 일본 분들의 하루가 다 흔들린다거나 내 자존감을 내려놓고 맞춰주기만 한다면 이 관계가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 자기 관리가 되고 자기의 삶이 있는 굉장히 좀 T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일본 분들이 계속 데이트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물론 귀엽고 너무 좋대요. 그런데 자신의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연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상대방한테 너무 의존적으로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이 나를 아는 사람을 지키면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강한 사랑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요. 일본 분들 연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 스스로가 나는 안정적인 사랑을 원하는데 왜 자꾸 나는 뭔가 강렬하고 나한테 뭔가 임팩트가 있고 뭔가 확 꽂히는 사람만 만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 성장을 하기 위한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속도를 조절하고 스킨십을 언제 해야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재수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일본 분들은 분위기를 야릇하게 만들고 막 입에 발린 말 잘하고 일본 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정말 약속 잘 지키고 자기 관리 잘 되고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말만 예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본 분들을 불안하지 않게 행동해주는 사람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힌트 한번 볼까요? 이 인연은 어디서 만납니까? 봤을 때 일이나 운동 아니면은 뭔가 취미 아니면은 뭔가 회의 뭔가를 반복적으로 하는 공간에서 우리 1번 분들하고 상대방하고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서 소개 제안이 올 가능성 또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았는데 처음부터 뭔가 너무 잘 맞는다라는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게 맞나 하면서 갸우뚱갸우뚱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름이라거나 배, 뭔가 다 내가 시간 자체나 거리 자체가 지금보다는 더 넓은 곳으로 가도 인연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이 생활 반경 넓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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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 다 우리 1번 분들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연애운이 강력하게 들어오시니까요. 하반기에 갑자기 일정이 바뀐다거나 어디론가 이동하거나 놀러 가셔야 된다거나 원래 안 가던 곳에 가게 되거나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다시 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이 연애운이 우리 1번 분들의 현실에서 움직이는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번 분들의 하반기 연애 성공 비법으로 봤을 때 우리 1번 분들의 이 내면의 열정을 꺼버리지 않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두 가지의 카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1번 분들 하반기에 진짜 사랑을 만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근데 그 사랑을 알아보기 위해서 1번 분 스스로를 너무 낮추고 상대에게 다 맞춰주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1번 분들에게 들어오는 상대방은 1번 분들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봐주는 사람이 들어오실 거거든요. 혹은 이미 지금 우리 1번 분들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도 아직까지 하반기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우리 1번 분들이 하반기에 하시게 될 사랑은 내가 나라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잘 풀릴 거다라고 카드에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만 한다면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존중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1번 분들께서도 나라는 사람을 더 자기 관리도 하고 해야 될 것들을 해 하면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 더더욱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것, 나를 반짝이게 만들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올해 하반기는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 하반기 연애운은 막 정신없는 와중에 진짜가 딱 남을 수가 있다. 가볍게 설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꾸준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등장하다. 그리고 말은 많지 않아도 내 옆에 남아주는 사람이 분명히 들어온다. 그런 사람을 우리 1번 분들께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라고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기 9월달과 12월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나를 꼭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딩은 많은 분들을 위한 제너럴 리딩이라서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구패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상황에서는 누굴까? 언제쯤 연락이나 만남으로 움직여질지 이 관계가 진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라는 더 자세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에서 상대방의 마음이나 연애 타이밍까지 조금 더 자세히 봐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에 댓글에 링크를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하반기에는 조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랑은 작은 신호들이 천천히 쌓이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더 잘 느껴질 테니까요. 부디 우리 1번 분들 하반기 연애 대박 나시고 행복하고 사랑받는 하반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번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2번 분들 좀 많이 연애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었나요? 지금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과거의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 있으신 거는 아닌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2번 분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사랑에 대한 불안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기억들이나 상처가 조금씩 건드려지면서
사랑에 대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분들 중에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어도 내면 속에서는 왜 나는 혼자예요, 계속. 누가 나를 정말 좋아하기는 하나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또 잘 안 되거나 제가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들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반기는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외로움이 그냥 남아있지는 않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어떤 누군가가 우리 이번분들을 궁금해하거나 멀리서 지켜보거나 연락이 오거나 하는 움직임은 보이는데, 우리 이번분들께서 사람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내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랑을 주려고 해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또 반대로 내가 사랑을 다시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도 타이밍이 어긋날 수 있는 위험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하반기에 들어올 상대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번 분들을 조금 먼저 관찰합니다. 왜냐면 겉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분을 딱 세워놓고 이성들이든 그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번 분이 조금 차가워요. 아, 저 사람한테는 누구나 접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했다가 거절당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조금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번분들 입장에서도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번분들의 현재 지금 기운 자체가 많이 조금 어두워져 있을 가능성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굉장히 소심해요. 소심해서 쭈뼛쭈뼛쭈뼛 다가갑니다. 어떤 사람인지 연락을 물어봐도 되는 건지 보내도 되는 건지 라면서 말이죠. 근데 그런 시선을 우리 이번분들께서 느끼십니다. 느껴서 이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가? 아 뭐야, 왜 장난치는 거야? 왜 나를 불안하게 해? 라면서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무서워서 그렇거든요. 연락을 할 명분을 찾는다거나 괜히 한번 말을 더 걸어보려고 하시는 마음 자체는 좀 많이 순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겁먹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좀 뭔가 애매하다라는 게 꼭 나쁜 뜻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랑은 막 스파크가 튀고 또 어떤 사랑은 좀 스킨십이 확 타오른다면, 이 상대방과 우리 이번 분들은 서로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이번 분들의 연애 흐름을 봤을 때 "나 정말 사랑을 다시 믿어도 되겠어?" 라는 질문에 이 시기, 이 하반기가 천천히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아 그랬던 거구나. 이 인연은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라는 어떠한 결과값을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월부터 12월 달까지 월별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달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죠? 우리 이번 분들의 7월 달. 그러니까 좀 많은 이성들이 등장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나의 자신감이라거나 내가 이성을 받아줄 준비도 조금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까 7월 달에는 우리 이번 분들께서 조금 편안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난다거나 모임을 가거나 뭔가 소개팅을 하는 등의 행동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달인 만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뭔가 불편해요. 왜? 내 마음에는 방어 기제가 너무 깊게 탁 세워져 있다 보니까 '아 얘가 진짠가? 아 그냥 나 한번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말이 조금 거슬린다거나 표현 방식이 서투니까 우리 이번분들 입장에서도 스스로 '아 내가 예민한가?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 이번분들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지금 묵혀왔던 부정적인 기운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올라오는 것들을 정화를 시키고 다시 좀 이 좋은 기운으로 갈 수 있게 순환하는 과정이 7월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근데 8월 달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죠. 내가 그동안 좀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을 많이 했더니 그제서야 8월 달 나라는 사람의 매력이 확 높아진다. 아니, 야 요즘 이번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야 이번 뭔가 되게 이뻐졌지 않아? 쟤 뭐야 연애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이번
2번 분들의 아우라가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많이 어두워요. 자신감도 없는 것 같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우리 2번 분들의 폼이 살아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성들의 눈에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8월 달에 2번 분들의 외모나 분위기, 말투,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의 태도가 이성들이 끌릴 만한 포인트가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조금 방어적이었던 7월 달의 모습과는 다르게 8월 달에 딱 들어서면 나 사랑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누군가한테 예쁘게 보이지는 않을까? 라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8월 달에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도 나가고 나라는 사람을 뭔가 머리도 해주고 네일도 받고 옷도 사고 하면서 좀 가꿔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9월 달에 데스카드가 나왔거든요. 9월 달에. 쉽게 말해서 전환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연애를 시작하시게 될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전의 사람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과 또 다른 이 썸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9월 달의 포인트가 전환점인 만큼 우리 2번 분들 입장에서는 오래 붙잡고 있던 탁한 마음을 이제 정말 내려놓는다거나 기대하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의 인연만 딱 놔두고 다 정리가 들어가시게 된다거나 스스로 마음의 결론을 내리는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2번 분들 9월 달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동안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기다리게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이제 안녕 하면서 버려버리는데 그거를 우리 2번 분들 스스로가 버리는 게 보여져요. 근데 버리는 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나 이제 정말 안정적인 거 하나 들어왔거든이라고 하면서 버리시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은 우리 2번 분들의 하반기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정말 중요하다. 왜? 이런 결단이나 정리되는 상황 혹은 뭔가 이제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있어야지만 10월 달에 들어오는 이 새로운 감정이나 연락이나 이성을 조금 더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설령 요때 연애를 시작했다면 지금 연애하는 사람하고 아주 알콩달콩 연애의 싹이 막 샘솟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0월 달에는요. 내가 알던 사람들, 모르던 사람들,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다 뭔가 "요즘 잘 지내? 뭐 이번은 요즘 어떻게 지냈냐?" 라면서 자꾸 우리 이번 분들의 마음을 많이 흔드실 거예요. 그런 좋아요를 눌러준다거나 SNS에 DM이 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한테 많은 이성들이 연락이 올 수 있는 시기니까 한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번 분들이 사랑을 너무 크게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한 적이 있는 건지 너무 겁이 나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릴까 봐 지금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11월 달에 지금 우리 이번 분들의 모습이 너무 속상해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월 달에 나한테 분명히 연락이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 믿어도 되나라는 걱정들 때문에 2번 분들의 마음의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의 성향으로 봤을 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컵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들에게 진심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번 분들을 배려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한데 우리 11월 달에는 이번 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도 물론 잘 보셔야겠지만 스스로의 마음의 목소리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정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건지 아니면 예전의 상처를 다시 보고 있는 건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이 사람을 너무 밀어내려고 하시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집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12월 달에는 상대가 있는 분들은 또 스스로가 또 불안해질 수 있고 또 인연이 없었던 분들은 또 새로운 인연이 또 짜잔하고 들어올 수도 있을 정도로 12월 달에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누가 더 좋은 거지? 누가 정말 필요한 거지? 내가 원하는 사랑이 뭐지? 라면서 스스로를 더 정확하게 인정하고 생각하고
다시 다듬어가는 그런 하반기로 보이는 만큼 이번 분들 마음이 조금 부딪혔다가 매력이 살아나거나 또 한번 정리를 했다가 또 그 사람과 잘 되거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만 다시 두려움과 가능성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다시 한번 결정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너무 익숙한 것에만 머물지 말고 새로운 것에 한번 도전을 해봐라. 그리고 특히 나한테 과거에 잘해줬던 사람들이 많이 생각날 수 있고 그 상대방들 또한 우리 이번 분들이 많이 떠오를 수가 있다. 근데 그 기억이 따뜻했다고 해서 이번 분들을 그 자리에 계속 묶어둘 필요는 없다. 그래야 새로운 사랑이 들어왔을 때 이번 분들이 받아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제가 우리 이번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현실의 힌트? 라고나 해야 될까요? 조금 조용한 곳, 대화가 가능한 곳,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사람, 분위기가 차분한 사람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자주 가는 장소, 그리고 계속 내가 해왔던 일, 그리고 간간히 연락이 주고받아줬던 사람들, 그리고 오래 알고 지냈는데 또다시 등장해서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 이런 인연들이 좀 이번 분들의 하반기에 연애운의 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 이번 분들의 하반기의 연애운은요, 어떤 관계를 끝내실 수도 있고 어떤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 내면에 있는 슬픔을 스스로 정리하신 뒤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니까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 이제 연애운이 풀리려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여나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정리하거나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관계를 놓았다거나 혹은 실제로 일이라거나 생활이 이제 이직을 하거나 변화 변동이 있다라는 것도 연애운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신호니까 한번 나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지켜본다면 아 연애 타이밍이 왔구나 아직이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 하반기 연애 비법 한번 볼까요? 과거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카드가 똑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거를 상징하고 슬픔을 상징하고 둘 다 좌절하고 있는 이 우울한 느낌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번 분들 내면 속에 슬픔이 좀 남아있나 봅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서운했거나 기대했다가 실망했거나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 나는 늘 왜 이럴까?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아직은 다 사라지지 않으신 게 아닌가. 근데 그 슬픔을 없던 일처럼 덮을 수는 없지요. 오히려 이제는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 맞아. 그때 진짜 아팠지. 아, 맞아. 그때 진짜 힘들었지. 라면서 말이죠. 그걸 인정을 해 주셔야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지금 내가 그런 과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거나 인연을 생각하면은 물론 과거에 바랬던 인연이 다시 등장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도 변화를 주고 상대방하고도 잘 소통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전에는 그냥 묵묵하게 참고 견뎠다면 이제는 이번 분들의 마음을 말해보시면 좋겠고요. 상대를 계속 기다렸다면 이제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지키면서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전의 나를 계속 탓하고 왜 그랬을까 하셨다면 이제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 한번 토닥여 주세요. 지금 제가 보는 우리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잘했다, 괜찮다, 너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때 2번 분들은 아팠겠지만 지금의 우리 2번 분들은 더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반기에 과거의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아 주시고요. 결국 2번 분들을 더 부드럽고 행복한 사랑의 쪽으로 데려가는 흐름이 보여지는 만큼 우리 2번 분들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행복한 하반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2번 분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이번 하반기 연애운에서 이게 사실 3번 분들의 연애운이 나쁜 연애운이 아니신데 나의 내면의 불안감, 걱정,
걱정, 혼자서 상상의 나라 펼쳐가지고 얘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말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뭔가 출장을 가거나 이민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학교 때문에 좀 서로가 오랫동안 못 보게 된다거나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좀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 아니면은 같은 동네에 있더라도 데이트를 조금 자주 하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상황들 때문에 하반기가 약해 보이는 거지 사실 연애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이번 하반기 연애운을 잘 유지하는 게 목표로 꼭 생각을 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근데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의 인물로서는 2명에서 3명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9패 하나, 6패 하나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9패 중에서 우리 3번 분들을 정말 잊지 못하는 인연 하나가 있나 봅니다. 그 인연이 잊을만 하면 연락 오고 또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나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졌다 보니까 연락이 오나? 연락이 안 오나? 라는 생각이 조금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매여 있지 말고 더 넓은 사람, 더 넓은 상황을 만끽하면서 색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 기회를 주라라고 카드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보여지네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은 아니지만은 좀 궁금한 게 우리 3번 분들 스스로 연애 타로를 보고 계시면서도 연애에 있어서 '내가 지금 정말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말 가능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반기에 사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데 내가 정말 연애를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 리딩을 듣는 건 아닌가.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3번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3번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3번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라,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라가 아니라 정말 그냥 흐름에 맡겨보세요. 대신 주의해야 될 거, 들어오는 사람 밀어내지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 의심하지 마시고, 너 이렇잖아 저렇잖아 이미 확답 짓고 나서 상대방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것만 기억하면은요, 하반기에 3번아, 나 너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마음을 들이대줄 인연이 2-3명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 3번 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근데요, 제가요, 집에만 있는 집순인데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하고 연애가 된다는 말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없는 분들, 모태 솔로이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나가야지만 인연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3번 분들의 운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알던 사람들이 다시금 연결이 되는 과거의 기운과 제일 강하게 지금 맴돌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분들은 그동안 연애에서 너무 쉽게 마음을 줬거나 너무 배신감을 가졌던 적이 있거나 한 번 마음을 주면 홀라당 다 준다거나 상대가 애매하더라도 스스로는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 그런 연애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가 딱 시작이 됐을 때는 우리 3번 분들께서 내 마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태도가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을 닫아야겠다 하는데 뭔가 낯이 있고 편안한 느낌이 주고 예전에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성들의 접근은 많다. 하지만 우리 3번 분들의 하반기 연애운은 누군가를 만난다, 안 만난다 보다 더 깊게 보면은 내가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다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7월부터 12월 달까지 월별 연애운 한번 볼까요? 7월 달은 슝 하고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검 6번이라서 이미 우리 3번 분들 곁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7월 달에는 우리 3번 분들이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정말 이 배를 타 있으면 그냥 한번 가보래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직진해보자 라고 하는 달이라는 거. 그래서 억지로 연애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3번 분들의 내면에 있는 불안감을 치유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8월 달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확 달라지는 이유가 상대방이 직진합니다. 3번아 사귀자.
"삼분아 사랑해. 삼분아 우리 언제 볼까?" 라면서 속도도 빠르지만은 감정도 확 타올라요. 근데 그때 3번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 얘가 왜 이러나? 어 얘가 미쳐 버렸나? 어 얘가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것에 대한 부분을 7월 달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쪼끔 해 두자. 그래서 8월 달에 지금 막 상대방이 들어올 때 뭐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그전까지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심을 다해주는 사람이 맞는지 조금 더 체크는 해봐라. 그러면은 8월 달에 두 분이 사귀시게 되거나 일단 7, 8, 9 중에서 8월 달하고 9월 달에 1차적인 연애 시작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요. 누군가와 함께 연애 시작을 하거나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공부를 하면서 사랑이 싹틀 수도 있겠다.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월 달 펜타클 5번이죠. 그니까 아까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시기입니다. 잠깐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연락의 빈도가 잠깐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상대방이 바빠진다거나 초반에는 좋다고 좋다고 난리치더니 이 시기 되니까 딴 사람이 됐나 왜 나를 보러 오지 않나 이런 걱정이 조금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때는 정말 상황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금전적인 문제, 거리상의 문제, 보러 가고 싶어도 보러 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이지 마음이 줄어들었다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근데 3번 분들 내면에선 어때요? 내가 예전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고 항상 기다리다가 배신당했고 바람 피웠고 막 이런 아픔들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이 10월, 11월 달에는 괜시리 3번 분들께서 "야 너 나 사랑하니?" "어 사랑해." "거짓말. 너 나 안 사랑하잖아." "아니야. 나 정말 사랑해. 얼른 갈게." "거짓말. 너 지금 나 별로 안 보고 싶잖아. 너 힘들잖아."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11월 달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3번 분들께서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대의 머릿속으로 하나의 소설을 적으면 절대 안 된다. 혼자서 답을 정하지 말아라. 상대방도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조금 더 이런 융화, 이해심을 좀 가지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2월 달로 넘어가 보자면요. 우리 3번 분들의 12월 달 다시 연락이 오거나 다시 들어오거든요. "아 미안해. 나 너무 바빴지. 이제 우리 여행 갈까? 데이트 갈까?" 하면서 뭔가 조금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너무 고달팠다 3번 분들이 "좋기는 한데 무서워요."라고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 이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 나 정말 정리됐거든. 나 이제 정말 너랑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랑 함께 해 봐 줄래?" 라면서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3번 분들에게 꽂혀서 다가왔다가 상황에 대해서 현타나 이런 타격을 확 받고 나서 나 지금 사랑을 줄 수가 없었네. 미안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나랑 합이 들어오는 인연이 있지만 이 중간중간에 3번 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모든 것들을 3번 분들 뜻대로 통제하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많은 인연들이 들어오시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상대가 지금은 나한테 이렇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이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그대들만의 답을 다 그냥 지워버리시고요. 다시금 한번 써 내려가 봐 주세요. 아, 내가 원하는 연애는 이런 연애고,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런 연애다. 그래서 나는 나랑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나에게 적어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을 내리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거나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직을 했더니 이 상대방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대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공통사는 같이 뭔가 일을 하거나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같은 회사, 같은 학교 함께 무언가를 하는 공동체 공간에서 상대방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고해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하반기에 생활 패턴이 바뀌거나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타이밍이 바로 우리 3번 분들의 연애운이 시작이 됩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갑자기 새로운 목표나 새로운 루틴이 생겼습니다. 다른 장소로 오가게 되었어요. 저 이제 학원 등록했어요. 새로운 사람들하고 모임 하나 등록했어요. 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 속의 인연들을 잘 살펴봐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분들의 하반기 연애 성공 비법은요.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상대방과도 더 멀어질 거예요. 왜? 알아서 운에서 탁 기반 탁 닦아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나는 초를 치는 느낌이야. 얘가 이럴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건데요. 라면서 내가 부정의 소설을 막 쓰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들 다 그냥 없애고 흐름에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3번 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 겉으로는 굉장히 차분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속이나 머리로서는 되게 많이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얼마나 좋아하지? 나 이만큼 마음을 줘도 되나? 답이 나오나? 아닌 것 같은데 이 관계 어떻게 될까? 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하반기의 연애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가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맞춰 나가 보시고요. 그리고 3번 분들은 특히 흐름을 믿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가 한 걸음 다가오면 우리 3번 분들도 한 걸음 다가가지고 상대방이 잠깐 생각하거나 바쁜 상황이 있다면 나도 내 삶을 챙기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균형과 밸런스를 꼭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번 하반기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붙잡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매달려야지만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편안하게 흐르게 두는 것도 사랑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 3번 분들께서는 이 올해 하반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결국 알게 되실 겁니다. 아, 내가 사랑을 이렇게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구나. 내가 상대방을 믿어주면서도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구나. 나는 나라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했더니 더 편한 연애를 하게 되었구나. 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리딩이 많은 분들을 위한 제너럴 리딩이라서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혹여나 나의 연애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봐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하반기에는 너무 이 사랑이나 연애를 꽉 쥐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흘러가게 냅두는 것만으로도 정말 진짜 남을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 그게 비로소 과거에 다 하지 못했던 인연일지라도 다시 들어와서 그대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준다. 그리고 이번에는 3번 분들이 애써 붙잡아서 이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3번 분들을 붙잡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애를 하시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사랑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멋지고 성숙한 3번 분들의 모습으로 변해져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 지금 이제 4번 분들 하잖아요? 1, 2, 3, 4 중에서 우리 4번 분들의 연애 스토리가 진짜 좀 찐이다. 이게 찐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없어져 봤을 때 비로소 아, 이 사람이 진심이었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랑이 맞았구나 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임팩트를 확 받게 된다. 그게 우리 4번 분들이 하시게 될 하반기 연애의 대강의 스토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많이 어리석었습니다. 라는 키워드가 보이는 만큼 이제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 4번 분들의 하반기 연애운이 진짜 인상적인 것도 있는데 뒤로 갈수록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내가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무서웠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잊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런 나의 감정들이 자꾸 이젠 안 된다 헤어져야 한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4번 분들께서 많이 좀 내가 움직이면 이상하려나? 내가 연락을 보내면 별론가?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4번 분들이 좀 많이 고립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하반기로 갈수록 4번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고 다시 사랑하고 예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정말 행복한 길로 들어선다라는 예쁜 시나리오가 보이는 만큼 이제는 혼자만 애쓰는 사랑이 없고요. 나만 불안한 사랑도 없습니다. 계속 눈치 보여야 되는 사랑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옆에서는 정말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것들이 보이고요. 특히 결혼정년기신 분들 결혼 약속, 프로포즈 약속 혹은 정말 올 겨울에 결혼하시게 되실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붙는 관계, 멀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마주치는 사람, 친구처럼 편했는데 어느 순간 사랑으로 발전돼서 이 사람이 나의 소울메이트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인연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선생님 저는 죽어도 과거 연애 안 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카드가 너무 과거 얘기를 해주고는 있지만 이거를 정말 뉴페로 리딩을 해본다면요. 그냥 딱 함께 있으면 그냥 좀 편안하고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처음부터 뭔가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대화도 그냥 편안하게 잘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친해져서 연인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유패의 리딩도 읽을 수가 있기는 하네요. 그 4번 분들의 하반기 연애운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답답하게 묶여있던 마음 풀린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긴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게 된다. 라면서 강력한 행복의 무지개까지 떠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월별 흐름으로 봤었을 때 우리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다. 이별을 하셨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하셨건 아니면은 나 이제 정말 너를 못 만나겠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내가 앞으로의 연애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조금 다시 한번 나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가능성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있으시다면 나는 이만큼 하는데 상대방은 과연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맞나? 내가 참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가는 게 맞나라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생겨날 거고요.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신다라고 해도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면서 스스로의 균형을 다시 다잡는 한 달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8월 달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대시를 해요.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다거나 누군가랑 갑자기 만나게 된다거나 특히 상대가 우리 4번 분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노크합니다. 혹시 나올 수 있어? 우리 술 한잔 하자 라면서 말이죠. 만약에 새로운 인연이라며 4번 분들에게 DM이 오거나 번호를 따거나 아니면은 혹시 시간 되시면은 저랑 같이 커피 한 잔이라도 하실래요? 라면서 텐션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실 거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4번 분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흔들리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설레는 건 설레는 건데 상대가 움직여준다는 것도 너무 좋은 흐름이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상대방이 정말 꾸준하고 한결같은 사람인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9월 달에 이렇게 나한테 열정적으로 매일매일 연락 오고 우리 내일 보자, 내일 모레도 보자 해놓고서는 갑자기 한 달 뒤에 조금 이 빈도가 줄어들면서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놈 봐라. 얘 나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상대방이 날뛰기 그냥 막 만끽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조금 워워 시켜주세요. 근데 그 워워는 우리가 채찍을 들고 하지마 밀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번 주에는 봤으니까 다음 주에 볼까라고 하면서 조금 더 간드러지게 이 뜨거운 열기를 8월 달까지 유지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8월 달의 뜨거운 열기를 9월 달까지 유지시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8, 9, 10, 11, 12가 쫙 그냥 고속도로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단숨에 스킨십을 다 끝내버린다거나 호로로로로 뭔가 다 해버리면
9월 달이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이 허전함을 위해서라도 8월 달에 잘 컴다운을 시키던지 아니면은 이 관계를 10월 달로 미뤄버려라. 속전속결로 관계를 빨리 뭔가 정립하려고 하시기보다도 천천히 속도 조절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3명의 인물들이 보이잖아요. 4번 분들에게 연상, 연하 이렇게 2명, 9패, 6패 2명 아니면 9패, 9패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상, 연하 요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동갑, 연상 아니면은 동갑, 연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나한테 들어오는 인연이 둘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 4번 분이 정착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안정적이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임팩트를 주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읽혀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8월 달, 9월 달에 들어온 사람이 9패라면 6패는 10월 달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이렇게 나한테 먼저 들이대려면 얼굴을 알아야 돼. 연락처를 알고. 근데 지금 6패가 갑자기 들이대기에는 정말 한정적이에요. 4번 분들이 번호가 따이거나 진짜 갑자기 인스타에 DM 오거나 그런 게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6패는 오히려 10월 달일 수 있고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차분하다. 만약에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저는 조금 뒤에가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런 결핍을 느끼고 성숙될 수도 있어서 하나만 더 뽑아보자. 두 명이야. 두 명이야. 두 명일 것 같아요. 많으면 3명이긴 합니다. 근데 9패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우리 4번 분들은요. 특히 11월 달도 마찬가지죠. 선택을 내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그냥 아는 사람, 연락하던 사람에서 특별한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고 4번 분들도 나 이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다. 이 사람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을 선택할지 저 사람을 선택할지 양자택일의 혹 이런 시기가 찾아올 수 있고 혹은 이 상대방이 우리 4번 분들하고 우리 한번 같이 살래 아니면은 프로포즈를 하거나 뭔가 좀 확실하게 우리 관계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대시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나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4번 분들의 11월 달, 12월 달은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분위기도 좋고 또 작은 성취감도 생기고 기분도 너무 행복하고 나 너무 행복해요. 드디어 제가 정말 사랑다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짝짝짝 하는 4번 분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 좋은 연애운에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게 있기 마련입니다. 4번 분들은 하반기에 상대가 생긴다면 그 상대방의 생각을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사람 무슨 생각일까?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왜 이렇게 말했지? 저 행동은 도대체 뭐지?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계속 분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4번 분들의 마음이 더 갇힐 수가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표현을 바로 해주지 않는다거나 말보다 행동이 더 적은 사람이라면 특히 4번 분들이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너 이 생각이지 라면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주는지를 바라고 해요. 앉아있지 말고 움직여라. 너가 나한테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보고 선택하겠다라고도 읽히는 만큼 또 우리 4번 분들께서 신중한 판단도 필요하지만 너무 머리로만 판단하지 마라 라고도 합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게 분석하고 막 따진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은 만나봐야 알고 시간 지나봐야 알고 대화 한번 해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봐야 되고 이래야 비로소 보이는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상대방을 추측하느라 지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정말 편하구나 인지 한번 포커스를 잡아서 움직여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4번 분들은 여자 인물들이 힌트입니다. 여자 사람들이 4번아 소개받아 볼래?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너 한번 받아봐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여성인 지인, 친구, 언니, 동생, 누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장소로 봤을 때도요. 뭔가 카페나 좀 감성적인 공간 뭔가 좀 조용조용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산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대요. 특히
팁, 누군가의 소개나 조언들, 그리고 야, 너 여기 한번 나가봐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연락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된다면 여자인 사람을 찾아서 고민 상담을 한번 해봐라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걸림돌에 산 카드도 함께 나와 있다 보니까 아마 초반부터 조금 고민이 들어올 수는 있겠다라고 또 하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의외인 건 낫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잘려나간다는 건데 지금 우리 4번 분들의 연애 흐름에서 시작됐다가 한번 잘려나갔다가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났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끝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만나자고 대시를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미루고 자꾸 사귀자고 얘기도 안 하고 애매하게 걸쳐둬가지고 4번 분들이 짜증나서 야 꺼져 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4번아 사귀자 내가 미안하다 나 이제 결정했다 라고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번 분들의 연애 성공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랑을 너무 단순하게 뭐 6패다 9패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이 지금 4번 분들 자체는요. 옛날부터 이어져 온 정말 찐 인연처럼 처음부터 이상하게 익숙하거나 누구도 나를 몰랐는데 진정한 나를 알아주는 것 같다거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지금 하반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리고 끊어졌던 것들이 분명히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재회일 수도 있겠고 또 4번 분들이 원하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닐지언정 예전에 깨졌던 나의 마음이 다시금 접시가 붙어집니다. 원래 다시금 붙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붙어질 수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모습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오라클 카드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4번 분들은 하반기에 사랑이 어려워 나 사랑 못하겠어가 아니라 이제 나 다시 한번 해볼래 한번 어긋났지만 다시 한번 회복해서 또 한번 잘 만나볼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과거에 한번 금이 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 때문에 아팠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들 말이죠.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비로소 우리 4번 분들 상대방하고 만날 수도 있었고 이번에는 더욱더 성숙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딩은 많은 분들을 위한 제너럴 리딩이라서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리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별적인 연애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에서 상대방이라거나 연애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봐드릴 테니 희망하시는 분들 댓글란 참고해 주시고요. 4번 분들 하반기에는 혼자 너무 생각하지 말기 차라리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을 하던 커피 한잔을 하던 꼭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 사람들이 연애도 불러일으켜주지만 나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도해 줄 테니까요. 그럼 4번 분들 긴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